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사입니다. 자, 이제 연휴 기간인데 제가 연휴 때는 항상 이렇게 한 번씩 그 이렇게 영상을 이제 따로 하나 또 찍어서 올리는데 여러분이 아마 5월 6일 날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촬영하는 건 이제 5월 1일 금요일 날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내용은 저희 지난달 4월 20 며칠이었죠. 예. 4월 이제 마지막 주에 있었던 토요일 날, 예. 토요일에 이제 강연회 있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일부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강연회 때 이런 내용들 많이 소개해 드리니까 자주 오시면 좋겠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 강연하는 것도 좀 올려달라는 내용들도 많은데 좀 죄송하지만 다 올릴 수는 없고, 예, 그 중에 이제 오늘 일부만 좀 빼봤습니다. 그래서 관세 폭풍이 와도 주제는 똑같아요. 관세 폭풍이 와도 세상은 망하지 않는데 약간 이제 제목을 바꿔서 끄떡없다. 그래서 그 중에 가스터빈과 ESS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5월 6일 날 보시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제가 강연회 때도 했던 얘기인데, 관세라는 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세는 어떨 때 필요하죠? 저렇게 전기차 있잖아요. 저런 전기차가 유럽을 강타했죠. 중국의 BYD. 너무 싸게 파니까. 그런 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라는 거는 뭐 옛날에 우리 한국도 했었고, 뭐 미국도 당연히 있었고, 전 세계가 관세 정책 안 한 경우는 없어요. 하는데 지난 이제 몇십 년간 관세를 없애는 분위기였죠.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특정 산업을 보호할 때는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런 게 많았죠. 예. 그래서 미국도 관세부가 전에 막 중국의 전기차 관세 때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세, 이번에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가 너무 이제 유럽을 흐트러뜨리니까 관세를 때려버린 거예요. 17.8에서 45.3. 예. 이유는 자국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럴 때 관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관세는 뭐죠? GM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관세 때린다. 그럴 수 있죠. 자국 보호한다 명분으로. 근데 이번 관세는 너무나 황당한 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 때려버린 거예요. 저 나이키 신발부터 갭, 아이폰, PC. 물론 이제 지금 아이폰이나 PC는 관세 안 때렸죠. 예, 연기시켜버렸지만 이제 저런 것까지 이 4월 2일 날 다 때려버린 거죠. 그러면 중국산 제품에 145% 관세 때리면 PC, 아이폰, 신발, 의류 이런 거 미국은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이 할 수 없는 산업에도 때리는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생각을 잘못했고, 이런 목적으로 자국의 경쟁사,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그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건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성급했다. 예. 아니, 나이키 신발도 못 만드는, 지금 미국은 나이키 신발 못 만들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거기다가 고위관세 때리면 누가 피해봐요? 그걸 수입해서 대체제가 없는데. 네, 그랬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밀당하는 미국과, 이거 이제 보여드렸더니 되게 웃으시더라. 텔레그램에 누가 이거를 딱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은 끝났어요. 미국이 먼저 고개 숙이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막 전화 기다리는데 중국이 지금 전화 안 하죠. 네. 시진핑이 그냥 만만 뒤로 나오니까, 나는 카드를 갖고 있어. 그 카드 우리가 만든 거야. 예. 그러니까 중국산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트럼프는 통화했다. 중국 통화한 적 없다. 전화 기다리고 있다. 관세 없애. 그럼 내가 전화할게.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런 거 없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2, 3년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무슨 연애하나요 지금? 밀당하는 것 같죠. 그죠? 연애 초반에 기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최악은 지났어요. 서로 이제 만날 일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서로 만난다고 해결되나요? 예, 관세 폭풍은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정점은 지났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시장이 좀 안정감 찾는 게 이런 이유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도 보시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관세 때문에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이제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강연회 때 해드렸던 얘기도 오늘 일부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관세 태풍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랑 무관하게 성장할 게 뭐가 있을까? 최근에 한한령 해제 이슈도 있고 그런 것들 찾아보자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세 폭풍이 와도 대체 불가능한 거 한번 보세요. 삼양식품, 넷플릭스, 팔란티어, 현대미포. 요거 제가 이제 질문 드렸거든요. 강연회 때. 그랬더니 이거 독보적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추셔가지고 선물을 드렸는데, 팔란티어의 AI, 위성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그 지휘관한테 줘요. 그럼 지휘관이 그거 보고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고,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대체 불가. 넷플릭스 대체 불가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안 돼요. 그리고 현대미포, 우리나라 조선사 대체 불가. 중국을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좋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매출 성장이에요. 매출 성장 안 나오는데 주도주는 없어요. 이익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매출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같이 가야 돼요. 다 매출 폭발하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버틀러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네, 너무 버틀러 사이트 너무 좋죠. 네, 여기 다 무료로 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 불가, 관세 영향도 제한적이고 매출 성장, 불황이 강하고, 소비재 기업은 삼양식품과 넷플릭스고, 그 다음에 기업형은 현대미포,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디지털 트윈인데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삼성전자, BMW도 팔란티어 거 씁니다. 자동화 시스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20에서 50명 병력이 수백 또는 수천 명 규모의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대체해요. 6개월 만에 나토에 공급한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을 지휘하는 시스템 같은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대체 불가. 비싸요. 팔란티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도 주가가 견고한 거죠. 대체 불가능하니까. 근데 저게 대체 가능하면 이제 주가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런 대체 불가한 게 뭐 물론 적지만 대체 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세 태풍에 흔들리지 않을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요건 이제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그 자료예요.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죠? 예. 데이터 센터에 전력. 지구는 뜨거워지고 미국 제조업 공장 지어야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빨리 공장 지어라. 그 데이터 센터도 지어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 필요해요? 전력. 그러니까 막 전력기기가 쉽게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올랐어도 뭐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 AI 지출 안 줄이죠.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뭡니까? 예. 구글까지 AI 지출 아직 안 줄여요. 예. 단단합니다. 아직까지. 그게 또 확인이 됐죠. 단 어떤 전력원을 쓸 거냐가 문제. LNG 쓸 거냐, 신재생 에너지 쓸 거냐, 원전 쓸 거냐. 저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답니다. 그냥 가릴 게 없어요. 그냥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풍력도 써야 되고요. 트럼프 풍력 싫어해도 그건 트럼프 생각이고. 예. 그래서 미국에선 풍력은 어쩔 수 없이 안 좋지만 다른 나라는 풍력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에너지는 다 필요하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긴 하지만 미국이 제조업 부흥한다면 우리가 미국 주식 하냐 마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러면 트럼프 정책에 뭐예요? 트럼프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공장 지어 이거잖아요. 미국의 공장 지을 때 수혜받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내. 관세형 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의 이제 밸런스란 잡지에서 나왔던 기업들입니다. 그걸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연회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절대로 뭐 제가 여기서는 추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뽑아서 기업까지 한번 연결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뽑아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자주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할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제조업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전력 수요 또 증가하고 자동화, AI 수요도 덩달아 증가합니다. 관련 기업인데 이 아메텍 같은 경우는 요게 시총이 좀 변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이 자료 만든 게 한 2주 전이라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그거는 꼭 감안하시고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고 아메텍은 각종 전자 계측기 이런 거 만드는 산업용 장치인데 자동화 도와주는 거예요. 부품들. 그 다음에 CRH는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도로 인프라 이런 데 있죠. 콘크리트. 건자재예요. 건자재. 네. 미국 매출의 61%가 미국. 네. 그러니까 미국 공장 지을 때 당연히 저런 건자재 필요하겠죠. 이트는 워낙 유명하죠. 배전, 전력 변전, 네. 데이터 센터 분산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장치를 제공한 전력기기고 GE 버노바 뭐 너무 유명하죠. LNG, 가스터빈 세계 1위. 네. 그 다음 라겔 오토메이션. 네.
라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해주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고, 예. 그냥 뭐 진짜 지위 번호보다는 PER이 50배가 넘으니까 비싸지만 이런 기업들. 그 위에 ETF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미국 ETF예요. 네. 그 ETF도 검색해 보시면 딱 나오는 거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안 된다. 저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러면 미국 하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걸 해줄 업체가 뭐가 있나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자료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정리한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발췌한 것도 있고, 근데 보시면 이제 저도 놀랐던 게 LNG 가스터빈이 공급 부족한 것까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LNG 증설의 시대고 조선주가 올랐는데 이제 가스터빈도 보자. 이게 나온 지가 한 1, 2주 됐죠. 근데 가스터빈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미국에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태양광의 단점은 24시간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게 비어있는 공간을 가스터빈이 메꿔줘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뭐 LNG만 된다, 태양광만 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 같이 돼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다 필요하고. 근데 핵심은 가스터빈은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 3,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형 터빈 만드는 공장은 10개밖에 없어요. 신규 업체가 못 들어가. 이게 대형 터빈이거든요. 지휘 번호가. 정말 아주 너무 깔끔하게 생겼죠. 아니, 깔끔하다는 표현은 그런데 깨끗하죠. 근데 이거를 만드는 업체는 정말 적지만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기존 업체들도요. 이게 호황이거든요. 증설을 안 해요. 왜? 혹시 불황 올까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풍력회사가, 그러니까 해상풍력 집중 투자하다가 여기 그 지멘스 에너지가 전 세계 아마 LNG 가스터빈 2위로 알려졌는데 지멘스 임원이 여기 썼잖아요. 해상풍력에 수년간 투자했는데 사실 안 돼버린 거죠. 예,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부분 금리 때문에. 그래서 LNG 가스터빈에서도 나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증설에 신중하겠다. 그럼 뭐죠? 공급이 못 늘면 이 기업들은 수요가 많잖아요. 계속 호황 사이클이 이어지죠. 만드는 업체가 적어야 이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조선주가 그렇게 또 좋았던 거죠. 중국을 또 규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LNG 발전소에 또 필요한 게 요거죠. 이건 많이 써. HRSG, 배열 회수 보일러. 이거 우리나라가 또 잘하잖아요. 전 세계 1등이 한국이에요. LNG로 한번 가스터빈 돌려서 전기 만들고, 폐열 나오면 여기서 증기로 또 한번 뽑아서 또 일로 보내서 또 전기 만들고. 네. 요걸 해주는 게 이제 배열. 폐열을 폐수해서 증기로 바꿔서 이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로 제공하는 거. HRSG. 요거 세계 1등이고, 친환경 LNG 발전소죠. 네. 그래서 요런 사업도 이제 같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휘 버너바 CEO가 전력 수요 증가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공업화 시기와 맞먹는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래 갈 것 같다.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말 어디까지 늘지는 저도 모르지만, 네.
그래서 글로벌 LNG 가스터빈 1위가 GE 버노바. 우리나라 대표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예. 의외로 가스터빈에서 기대할 게 좀 많아질 수도 있죠. 왜? 만드는 업체가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HRSG는 BHI랑 S&T 에너지.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미코가 들어갑니다. 되게 생소하죠.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제 그 실적 분석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4분기. 거기에 이제 미코도 한번 설명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강연회 때는 요거 안 넣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미코는 반도체 회사인데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요걸 해요. HRSG 아까. 95대 HRSG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신재생 에너지가 반격하는. 제가 이제 강연회 때도 저도 그날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하나솔루션이 막 미친 듯이 주가 오르는 거예요. 독보적입니다. 그냥 혼자. 왜 이렇게 혼자 갈까? 넥스테라 에너지가 말하는 곳에 정답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넥스테라 에너지가 이렇게 태양광이 이렇게 비중이 엄청 커지거든요. 보이세요? 태양광. 이 노란색. 아니 미국에 그 이렇게 이 전력에서 태양광으로 만드는 비중이 엄청난 거예요. 저는 당연히 LNG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태양광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450기가와트 신규 전력의 설비가 필요한데 그중에 천연가스는 75밖에 안 돼요. 원전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태양광이 이걸 메꿔준다. 저 많은 것 중에 대부분이 태양광이다. 예. 그래서 FPL, 요게 자회사인데 신규 태양광 설비 가동하고 NEER도 여기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올해 1분기에 3.2기가와트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신규 가동하고요. 1기가와트가 원전 하나예요. 원전 3개 정도의 규모니까 엄청 큰 거죠. 그리고 넥스테라 에너지는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이 ESS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장점은요. 태양광은 금방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정관념 깨야죠. 신재생에너지는 안 돼. 트럼프 시대는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실적 이번에 좋았고 또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원재료도 미국에서 조달해요. 대부분. 오히려 퍼스트 솔라보다 더 좋죠. 근데 단점은 있어요. 하나솔루션은 부채를 좀 줄여야 돼요.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거기 좀 단점이지만 어쨌든 태양광 사업이 돌아섰고 특히 주택용 이 사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스피커도 이제 전력을 일단 이제 저장했다 공급하는 장치지만 비용이 ESS 있죠. 이 태양광에는 ESS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지만. 그죠? 예, 요 태양광 할 때 ESS가 같이 접목이 되거든요. 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도 이 ESS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과 ESS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고 비용도 절반밖에 안 돼요. ESS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 태양광이 좋다 꼭 이런 게 아니라 ESS 우리 잊혀진 시장이죠. 중국이 장악한. 근데 중국에 관세를 때리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ESS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가스. SK가스는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LNG 발전해요. HDC, SK가스가 LNG 수입해다가 LNG 가스로 발전을 해서 전력을 만들어서 한전에 판매하죠. 여기도 배열에서 보일러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울산 GPS, LNG와 LPG를 혼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돈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올해 기대하는 게 그 이제 미국 현지 법인 그리드플렉스 이거 작년에 아마 설립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펙스라는 회사랑 같이 설립을 했는데 텍사스 지역에 ESS 설비를 건설하는 겁니다. 네, ESS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현지에서 직접 ESS를 하는 거죠. 사업. SK가스가 있고 서진 시스템이 뭐 가장 대표 기업이죠. ESS 하면 항상 떠오르죠. 한국에. ESS 비중이 한 50% 되고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본 거고 ESS 뭐 근데 서진 시스템은 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도 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서진 시스템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런 다이캐스팅 있죠. 알루미늄 같은 거 인곳 이용해서 주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런 부품 어떤 틀 같은 거 만들고 ESS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정말 만드는 제품이 많아요. ESS 반도체 장비 우주항공 부품부터 정말 다양합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객사도 뭐 삼성전자부터 뭐 되게 다양하고 자회사도 인수를 해서 미국에도 좀 공장이 있고, 근데 주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한 방 맞아가지고 그냥 주가 빠졌거든요. 미국이 베트남도 고유 관세. 근데 유예시켰죠. 그리고 경쟁사는 중국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 그 노스벨트 인더스트리라는 이제 텍사스 지역에 설립한 ESS, 미국에 생산하면 관세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도 인수했는데 M&A도 잘하고 있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위탁 생산 업체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도 만들어주고요, 휴대폰 케이스 만들어주고, ESS 만들어주고, 통신 장비 만들어주고, 뭐 많이 전기차를 이제 형틀 있죠, 틀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가 만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다이캐스팅.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다이캐스팅은 한 번에 차체를 찍어내는 건데 그것도 해요, 서신 시스템.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성 인터넷도 조립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발사체 로켓 거기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알루미늄을 할 때.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서버를 만들고 싶을 때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그 서버를 대신 조립해주고 해주는 회사가 어디예요? 그런 것들을 폭스콘 같은 게. 아니, AI 가속기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업체 중에 하나가 폭스콘 같은 기업들이죠. 네. 그러니까 TSMC가 만든 이런 칩을 가지고 가속기를 조립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게 폭스콘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의 폭스콘은 서신 시스템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냥 별명을 좀 붙이자면 서신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약간 그 폭스콘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모든 걸 다 조립을 해줍니다. 네,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ESS 사업이고, 이렇게 생겼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배터리를 여기다 넣어서 저장하죠. 테슬라 건 이렇게 생겼고요. 테슬라에 공급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주요 고객사는 플루언스랑 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스 엔지니어링 통해서 가요, 보통. 그래서 에이스 엔지니어링의 수주 공시가 한 번씩 떠요.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 공시가 나온 거 보면 계약 상대방이 에이스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미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플루언스가 최대 고객사인데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주가가 많이 좀 이게 서진도 좀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 플루언스도 회복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신규 고객사는 포인과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사업 RBR 머신을 이제 인수를 했고, 이 회사가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테나, 그 인텔리안 테크 있죠. 인텔리안 테크의 안테나 있죠. 그것도 서진이 만들어줘요. 위탁 생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죠?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조도 해야 이게 끝이 나잖아요. 근데 제조할 돈도 없고 아이디어는 많아요. 마치 화장품처럼 브랜드나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누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공장에다. 그래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에 맡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서진도 대신 만들어주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 만드는 그런 부품도 납품하고 있고,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알루미늄 들어가는 부품들을 제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적인데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이 언제쯤 터닝할지 모르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옛날에 이제 메리츠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향후에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그 성장 여부는 우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20분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골라내거든요. 그래서 강연회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려요. 이제 근거를 가지고 명백하게, 뭔 탑다운 방식이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고, 이 업종 내에서 기업이 뭐가 있나. 그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골라서 뭐 ETF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 소개해 드리는 거죠, 강연회 때. 그래서 하나만 이제 뽑아 본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가 다 끝나가는데 한번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요거 외에 또 어떤 업종들이 또 이런 게 있는지도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가스터빈과 오늘은 ESS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셨죠. 저도 태양광, 아니 뭐 트럼프가 하도 안 좋게 보니까 ESS도 이거 뭐 힘든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느낀 건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바뀌었어요. 어쨌든 과거랑은 되게 달라지고 있다. 그걸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었던 네, 그 이번 실적 발표 또 최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남은 이제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곧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